내가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나는 너 안 뽑았을 거야. 물론 이때는 여주대학교 때와 다르게 술은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목 상태도 굉장히 좋았고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험을 받고 여주대학교 때와 같이 메인곡 한 곡을 부르고 추가곡 요청을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브곡까지 굉장히 잘 부르고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백제예술대학교를 마산에서 수시정시 합쳐가지고 2번을 봤는데 학과정 교수님께서 너무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종을 이렇게 땡땡 쳤던 그 2번의 기억이 있는데, 제 노래가 끝난 후 너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는 걸 보고 그래도 내가 좀 어느 정도 성장했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여주대학교 때보다 훨씬 더 시험을 잘 봤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제예술대학교에서 받은 질문은 우선 자기소개를 먼저 한번 해보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입시 때는 자기 이름을 절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자기소개하는 중에 뭐 안녕하세요 저는 전철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실격 처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마산에서 올라온 노래하는 20살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교수님들이 제가 사투리 쓰는 거를 보고 되게 귀엽게 보셨는지 막 웃으시면서 제 사투리를 따라하고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음악에 대한 질문들을 막 주시고 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 이후에 군대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군 문제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면제 판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군대는 면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기숙사 생활을 혹시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당연하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게 무난하고 안정적으로 실기가 끝났고 반주자 선생님께서 나오면서 축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이거는 무조건 합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게 그렇게 고사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장담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며칠 이렇게 안절부절하면서 합격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주대학교보다 백제예술대학교 합격 결과가 며칠 더 먼저 나오게 되었고 처음으로 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정말 그때 그 합격 통보를 봤을 때 몸이 막 떨리고 아드레날린이 막 정말 엄청 솟구치는 그런 기분을 느꼈었어요. 근데 바로 그날이 제 레슨 날이었습니다. 전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생님께서 시험 직전에 너는 입시를 볼 자격이 없다, 그냥 입시 보지 마라 하셨던 그 와중이라 제가 차마 합격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이야기하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합격을 했는데도 막 벌벌 떨면서 그렇게 레슨실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한참 레슨을 하면서 눈치를 보다가 선생님 근데 저 합격했어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의 손이 이렇게 막 갑자기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선생님께서 막 하이파이브를 이렇게 막 격하게 막 이렇게 치시면서 막 좋아했던, 그래서 막 서로 그때부터는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선 합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마음이 편안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다니던 학원에서 입시 합격자가 저 포함해서 한 친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되게 기쁘고 즐거웠지만 또 마냥 이렇게 제가 합격을 했다고 막 기쁜 티를 또 내기에는 조금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저도 마음이 그렇게 막 좋지는 못했고요. 다 같이 이렇게 잘 되면 좋은 상황인데 그러지 못해서 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정도도 저에게는 너무 과분한 그런 합격 결과인데 그래도 여주대학교 시험은 나름 괜찮게 봤기 때문에 기대가 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주대학교가 그때 당시 보컬 경쟁률이 136대 1이었어요. 단 4명만을 뽑는 시험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안 되겠지, 그냥 예비번호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보자 라는 생각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원래 여주대학교 시험 결과가 나오기로 한 날보다 하루 일찍 전화 ARS로 합격 결과 발표가 나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합격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시험도 다 끝났겠다 친구들이랑 술 먹으려고 이제 나가던 중에 전화를 걸게 되었고, 진짜 말도 안 되게 예비가 아니라 합격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그 통화를 듣자마자 울분을 토하듯이 막 대성통곡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어떤 서러움들,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가고 나름의 그 자리에서 대학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꼈던 어떤 부러움들과,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또 내가 과연 합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저를 사실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부담감들, 여러 가지들의 감정이 좀 교차를 했던 것 같고,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냈다, 정말 단 4명을 뽑는 그 시험에 그 한 명이 내가 됐다라는 사실이 너무 기쁘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진짜 될 수가 있는구나 라는 그런 신기함,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정말 서럽게 막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당연히 그날 술이 떡이 되도록 이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폭풍 같았던 20살 재수 입시가 끝이 나게 되었고, 저는 21살에 여주대학교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만 해도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차올라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과, 나 그래도 어느 정도 노래 이제 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살 때 억눌려 막 살던 때와는 다르게 대학 가서는 좀 당당하게 좀 노래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굉장히 냉혹했고, 고수들은 진짜 정말로 많았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를 훨씬 더 강렬하게 깨닫게 되었던 게 21살 학교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그럴 것이, 학교에 그때 재학하셨던 분들이 보이스코리아에 나오신 송푸름 선배님, 그리고 윤성호 선배님, 판타스틱 듀오와 더팬을 출연한 조현호,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고수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학원에서 본 그런 잘하는 사람들과는 또 뭔가 경계선이 다른 그런 학생들이 정말 모여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괴물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로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제 실력은 또 제일 밑바닥이 되었죠. 저에게는 그게 너무 큰 좌절감과 허탈감으로 좀 느껴졌던 게, 학원에서도 굉장히 좀 못하는 축이었고,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그래도 학원에서 좀 어느 정도 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여기에 들어오니까 그때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고, 제 실력은 더 밑으로 더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암울한, 정말 우울한 그런 기억들이 많은 학교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막 너무 힘들어하고 막 심리 상태가 정말 안 좋은 상태에서 저조차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학교를 들어올 수 있었을까? 내 실력은 정말 이 실력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전공실기 교수님께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 학교를 좀 붙들 수 있었을까요? 어떤 것들을 보고 저를 뽑아주셨을까요? 당연히 제가 기대한 답변은 너의 뭐 이런 잠재력을 보고 뽑은 것이다, 너의 이런 그림을 보고 너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널 뽑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내가 그 고사장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나는 너 안 뽑았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긴 했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학교를 다닌 지 한 달이 되지 않고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제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상의를 해서 서울로 레슨을 받으러 다니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고심을 해서 선생님을 여러 분을 이렇게 알아보다가 제가 가장 배우고 싶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우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말 중 한날을 시간을 아예 비워가지고 여주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레슨을 받고 학교 생활과 연습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노래적으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음악 이론, 합주, 뭐 여러 가지 수업들 모두가 제가 따라가기는 너무 벅찬 수업들이었어요. 그 전까지 계속 노래만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를 저는 전혀 몰랐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따라가기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업을 좀 멀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일화로는 화성학 수업 같은 경우를 이제 모두 출석을 했는데 시험을 이제 못 봐서, 시험을 못 봤다는 게 시험 자체 성적이 너무 낮아가지고 F를 받았던 적도 있고요. 발라드와 뭐 락밖에, 사실 뭐 락도 많이 안 부르고 거의 발라드만 불러봤었는데 갑자기 들어가니까 재즈 합주 수업을 하고, 제가 좋아하지도 않고 제가 잘 못하는 그런 노래들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때는
연습을 하는 것도 레슨을 받는 것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더 잘해지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버티고 어떻게든 나도 저렇게 잘해지고 싶은데 과연 내가 저렇게 될 수는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진 채로 그냥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고 잘한 사람들을 그냥 따라 그냥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냥 뭐 쫓기듯 쫓아가듯 그렇게 연습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저는 이때 당시 배운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제가 학교를 재학하던 때에 제 학교에 동기 형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이 선생님께 레슨을 받았었는데 그 형들한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너희 두고 봐라. 철호는 정말 나중에 노래 잘해질 거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물론 제 앞에서는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었긴 했는데 전에 들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고 어떤 제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아주 작게나마 얻었던 그런 말씀이 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결정적으로 제 팔수 라이프가 시작이 된 것도 바로 이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